이번 사회 시간은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옛 무덤을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네, 옛 무덤을 여러분들 고분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옛사람의 무덤을 고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덤을 다 고분이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무덤이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흙을 쌓아서 볼록하게 만든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봉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은 이제 고고학에서는 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분이 고분할 때요. 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고분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능과 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자,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능은 왕 또는 왕의 버금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누구의 무덤인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 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신라의 문무대왕릉, 그 다음에 태종 무열왕릉 같은 것이 있고요. 백제시대의 무령왕릉 등이 해당이 됩니다. 총은 역시 왕 또는 왕의 버금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무덤인데 대신 누구 무덤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황남대총, 이 황남대총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천마도가 나왔던 천마총, 그리고 고구려의 장군총과 무용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능과 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덤보다는 훨씬 큰 무덤이에요. 왜? 바로 왕과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능과 총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고분벽화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안악3호분 그리고 무용총의 벽화가 나와 있는데요. 안악3호분은 평양 남쪽 남포 밑에 안악이라는 곳에 있는 고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벽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옛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안악 3호분의 벽화 중에서 부엌과 고기 창고를 그린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떤 동물을 키우고 했는지 생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고요. 자, 무용총은 지금 압록강 북쪽 지금 현재 중국의 지린성에 있는데요. 무용총에 있는 여러 벽화 중에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접객도라는 겁니다. 접객도는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고구려 사람들의 어떤 생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먼저 사람의 크기가 다릅니다. 신분제의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입고 있는 옷이 다르지요. 이것도 역시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바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탁자와 의자 생활을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벽화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그럼 고구려 사람들이 벽화를 그린 이유를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그림 중에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담고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사진기가 없던 시대에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죠. 네, 바로 요런 그림 말이죠. 우와, 아주 오래된 그림 같아요. 그럼요. 무려 1500년쯤 전 고구려의 무덤 속에 그려진 벽화예요. 무덤 속 그림이요? 네, 고구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땅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덤 안에 멋진 벽화를 그렸답니다. 그 그림들 덕분에 우린 고구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 자, 춤은 어떻게 췄을까요? 긴 소매 옷을 입고 팔을 흔드네요. 그럼 사냥은 어떻게? 우와,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화살이 쏴요. 멋져요. 자, 부엌으로 가보면 오호, 큰 시루에 음식을 해먹었군요. 거기에 허잇 허잇 맨손으로 요런 무술 시합을 했다는 것까지도 이 그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씀. 우와, 그러니까 이게 1500년 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잘 봤죠? 벽화를 그린 이유는 사람이 죽어서도 그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땅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무덤 안에서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벽화를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덤 안에서 벽화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불교 관련 문화유산 중 가장 대표적인 금동령과 칠렴령 열의 입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국보 제119호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6.2cm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 뼘 크기보다 조금 작을 겁니다. 굉장히 작은 불상이고 제작 시기는 6세기 후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발견 장소는 경상남도 의령입니다. 고구려 유물인데 고구려 땅이 아닌 신라 땅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그 비밀은 뒷면에 있는 글자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 사진을 보면 뒷면에 여러가지 한자가 써 있죠. 자, 이것을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고려국 낙양에 있던, 자, 고려국은 고구려를 뜻하고요. 낙양은 중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도읍지로 이용되었던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려국 낙양 이러면 고려의 평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던 동사의 조지스님 경과 그 제자 승려 연을 비롯한 사도 40인이 함께 형겁 1000부를 조성하여 불상 1000개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유포하기로 하였는데 널리 전파하기로 했어요. 제29불인 인연의불로 비구 법영에 공양한다. 이 열의 입상이 29번째 불상 1000개를 만들려고 했고 그 중에 29번째 불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불상이 어떤 의의가 있냐면 고구려의 국력과 불력을 유포하고 통일 의지를 주위 모든 나라에 천명하는 의의가 있는 겁니다. 고구려의 국력이 아주 세고 불력도 좋다라는 것을 주변 국가에 알리고 싶었던 거죠. 자, 이번에는 백제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무령왕릉이 나와 있죠. 무령왕은 백제의 중흥기를 이끈 왕이고요. 한강 유역을 되찾았던 신라와 손을 잡고 한강 유역을 되찾았던 성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무령왕릉은 그 내부를 들어갈 수 없고요.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실제 그 안에 내부까지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훼손이 심각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형 왕릉은 들어가지 못하고요. 내부를 똑같이 모형으로 만들어 놨고 그 모형 안에 이런 전시실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은 일본 소나무로 만든 관, 그러니까 관에 일본 소나무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화폐도 발굴이 되었고 중국 도자기도 역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무덤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관식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유물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일본과 중국과 관계된 유물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백제가 중국, 일본과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제의 뛰어난 예술 감각과 능력을 볼 수 있는 백제금동 대향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보 제 287호이고요. 높이는 61.8cm, 무게는 11.8kg으로 비교적 큰 향로에 속합니다. 제작 시기는 7세기 전반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발견 장소는 능선리 절터입니다. 절터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내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몸체이죠. 몸체. 이 부분이 몸체인데 몸체 윗부분에 봉황, 그리고 이게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가 뚜껑이에요. 여기가 뚜껑. 자, 그리고 아랫부분이 아랫 몸체고요. 이 부분이 받침대입니다. 이 받침대는 여러분들 용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체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5명의 악사, 그 다음에 무인상, 말을 타면서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의 16명의 인물상, 그리고 봉황, 용 같은 상상의 동물과 호랑이, 사슴 같은 29마리의 현실세계 동물, 그리고 나무, 바위, 산길, 시내길, 폭포 등 자연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중국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건 백제의 유물이 맞고 중국의 양식을 뛰어넘어서 백제인의 창의성과 조육성이 아주 돋보이는 유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도교라는 종교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혼합된 모습이 나타난 문화재이고요. 이게 발견이 됐을 때 너무나도 엄청난 문화재가 발견이 됐었고요. 그래서 어느 박물관에서 이것을 소장을 할지 신경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다가요. 지금은 이게 발견된 부여에 국립부여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로 다시 옮겨서 제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륵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륵사지는 사적 제150호고요. 미륵사가 아니고 미륵사지죠. 이 지자가 여러분들 땅 지자예요. 그래서 미륵사가 있었던 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미륵사는 지금 현재 없어요. 전해지지 않고 있고 이 터만 남아 있어서 미륵사를 이렇게 복원한 상상한 그림을 교과서에 실어 놓았습니다. 백제 무왕 2년 때 지은 절이라고 하고요. 무왕은 성왕의 아들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력이 아주 강력했던 왕이에요. 아버지 성왕이 백제 진흥왕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한강을 뺏기게 되고 성왕이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신라를 여러 차례 공격을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됩니다. 그 아들 무왕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났겠죠. 신라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신라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실제로 신라의 많은 성들을 빼앗았고요. 신라는 거기에 엄청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네, 협력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고구려가 김춘추를 잡아가지고 풀어주지 않죠. 네, 그래서 김춘추가 탈출한 뒤에 당나라로 가서 백제를 무찌르는데 도와주면 우리도 당나라가 고구려를 네, 침략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한 계기가 된 왕이기도 합니다. 자, 미륵사는 네, 백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절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네, 국보 제11호 네,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고요. 목탑의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목탑이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나무로 만든 탑이 왜 안 전해질까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나무로 탑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나무로도 탑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외세의 침을 많이 받으면서 네,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네, 그 전쟁 때 네, 불의 탑만이 없어져서 전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속으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까닭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자,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백제는 여러분들 맨 처음 어디가 수도였지요? 네, 지금의 서울 지역에 있는 위례성입니다. 그리고 그 위례성을 한강 지역을 고구려에게 뺏기고 네, 공주로 수도로 옮기게 되죠.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부여, 네, 사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익산까지 이렇게 해서 백제의 도읍지와 관련이 있는 네, 도시 세 군데를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고 하고요. 네, 대표적인 유적지가 공주에 있는 공산성, 그리고 송산리 고분군, 그리고 부여의 관북리 유적과 부소단성,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 네, 이 능산리에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백제 금동 대항로가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정림사지, 네, 여기도 정림사는 현재 남아있지 않고 절터만 남아있는 겁니다. 부여의 나성, 그리고 익산의 왕궁리 유적, 익산의 미륵사지,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거죠. 이 8군데의 유적지가 대표적인 백제 역사 유적지구입니다. 자, 그럼 왜 세계유산에 선정이 되었을까? 네, 이곳의 유적들이 종교, 건축, 기술, 예술적인 아름다움 등 백제의 문화적 특징뿐만 아니라 네, 이걸 아주 잘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삼국시대의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과 서로 교류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